자, 요즘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뭐 랠리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실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거의 뭐 4년 동안 중국 경제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국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보면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주가가 거의 70도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책, 유동성, 저평가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렸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속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또 한번 이렇게 꺾어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중국은 10년 사이클인데 2005년, 2015년 항상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번 2025년이기 때문에 한번 폭등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두 번 되었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 그렇다 이러는데, 지금 중국의 엔간한 첨단 산업 주가는 뭐 거의 엔비디아 수준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우는 지금 드디어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 누가 돈 제일 많이 풀었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미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동아리는 다 풀었는데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없어 절절 맨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푼 통화량의 절반 이상이 전부 은행에 가서 잠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돈을 풀어도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 반토막 났고 부동산 반토막 났고, 그러니까 겁나서 투자를 못하니까 전부 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다 차곡차곡 쌓였는데, 그 예금 규모가 최근 작년 금년 7월 기준으로 보면 그 예금 순증만 30조 위안. 그 중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거든요. 네. 시총의 거의 3분의 1 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2달 사이에 살살 빠져가지고 이제 증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거의 관여가 돼 있어요. 정부가 작년 이제 9월 달에 4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쳤던 공부론을 이제 슬쩍 폐기를 하고 경기 부양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플랫폼 경영 규제 다 풀고 부동산 규제 다 풀고, 그리고 금년 3월에 이제 양회의 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내수 중심 성장, 거기 핵심은 부동산하고 주가 부양. 근데 그것에 이제 정책 효과가 요게 이제 최근 한 2달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개미들이 드디어 이제 투자할 때가 생겼다. 뭐 그래서 돈들이 들어오는데, 아직 중국의 예금들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근데 네.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중국말로 리차이 참핀이라고 그러는데, 금융 투자 상품, 우리 은행이 투자 상품 팔잖아요, 펀드를. 네네. 이거가 최근에 급증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순수 개인보다는, 개인들이 아직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ETF 같은 그거를 이제 왕창 산 거죠. 거의 뭐 증가폭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금융 상품에 편입되는 돈들이 그게 증시로 들어왔고, 그게 이제 주가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게 미국이 조금 흔들리는 걸 보고서 이제 환율 마찬가지고 중국으로 최근 한 달 반 동안에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거래가 지금 역대로 2번째로 이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기선은 이게 외국인이 잡았고, 거기다 박수를 쳐준 것은 중국 개미들이 은행을 통한 금융산업, 이제 그 금융상품 요걸 통해서 지금 들어왔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계좌 개설 수가 뭐 100만 이하였는데 금년 한 4개월 동안은 연속으로 200만 계좌 이상씩 타요. 아, 평소에 2배씩.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8월 달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것에 뭐 50%에서 100% 이상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의 본격적인 입질이 시작이 됐다. 이제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은행으로부터의 그 잠자던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시기, 이제 그게 드디어 4년 만에 도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중에 2015년에도 이렇게 폭등하는 장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그럼 어떤 거라고 봐야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때는 이제 뭐 이익이 별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거품이 왔고, 있었다 그때는. 그렇죠. 그러고 그때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불법 신용. 그래서 신용을 사채업자들이 투자가들한테 마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뭐 5배, 10배, 20배, 60배를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 돈 갖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사다 보니까 버블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저적으로 그 4년 동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 종목이든 다 싸고 최근에 주가가 뭐 한 30% 올랐다고 하지만 전고점 대비해 보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유동성은 사채업자들이 만든 레버리지 가상의 유동성이었지만 지금 유동성은 실제 돈들이 이게 그때 규모의 거의 뭐 몇십 배 되는 규모의 돈들이 대기 자금으로 이제 걸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위 주도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그 주도 섹터 어디로 봐야 됩니까? 반도체, AI, 그 신에너지 이게 지금 삼도만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최근 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거의 5년 동안 지속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 폭등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제재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재해버리면 사실은 미국 정도의 강도로 제재를 했다 그러면 엔간한 서방 국가 같으면 다 부도났죠. 근데 중국의 SMIC부터 시작해서 제재받은 기업들이 부도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고 이게 이익이든 매출이든 이게 다 이제 따블이장이 됐고 이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미국산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산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이 국산 제품 써라. 네. 그 국산 제품 쓰면 20%를 우리가 리펀드 해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칩을 사게 되면 2불은 이제 정부한테서 보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뭐 설비 투자, 뭐 서버 투자 이런 거 무지막지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능하면 국산 칩을 사라. 네. 그러니까 뭐 국유기업, 공공기업들은 그건 뭐 명령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품을 썼던 것에 대체 수요가 중국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니까 샀고 네. 거기 아주 중요한 변수 하나는 하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하웨이라는 회사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잘 네트워킹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성능이 좋은 칩 정도의 실력이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버리니까 저성능 칩을 갖고서도 고성능의 효과를 내는 이 알고리즘 파워가 무지 커져 버린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딥시크입니다. 네. 그 딥시크가 지금 H100이 없는데도 지금 이번에 나온 R5 신 모델은 이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바로 병렬 연결을 쭉 해가지고 이걸 알고리즘으로 모았더니 이제 예를 들면 엔비디아 H100의 성능에 그런 이제 칩 성능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신에너지 차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 뭐죠? 저 BYD의 어떤 재무에 대한 문제들 밀어내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폐해 이런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뭐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네. 그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걸 안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고 그 BYD의 가격 인하로 인한 후발업자 주기기는 이제 테슬라 주기기하고 후발업자 주기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즈가 뭐 전 세계 마켓셔의 뭐 거의 테슬라의 2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근데 얘들이 그 4월 달에 재고가 조금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재고를 확 털어버리자 이제 그러면서 가격을 30% 떨어뜨린 거죠. 근데 그 30%를 영원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게 기한을 정해서 30%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재고 떨이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얘들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가 작은 중소업체들은 석 달 정도 DC에서 하나도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망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대 타격을 받은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점유율 하락,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매운동까지 같이 생겼으니까 그 문제가 생겼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아주 터닝 포인트가 신에너지 전기차 배터리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미국의 제재입니다. 네. 미국이 이걸 제재를 하겠다, 히토리 금속 뭐 이거 안 하면 100%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소재 회사들 전방 산업은 공급 과잉으로 중내 만회하지만 어떤 이제 회사든 간에 배터리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적으로 사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회사들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폭등을 해버리고 그 영향이 우리도 사실은 뭐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완전히 죽었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이유는 그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그 규제하고 생산 뭐 구조 조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국의 소재주들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들이 우리가 원자재는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완성제업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전가를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석 달 전에 사놓은 재고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지금 70%가 뛰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170원인데 그때 100원에 샀으면 파는 거는 170원에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석 달 전에 샀던 100원짜리의 재고 70원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 중국 증시의 지금 이 급등세가 정말 한 몇 개월 더 갈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정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한 3개월, 6개월 단위의 어떤 전략, 1년 이상의 어떤 장기 전략 세운다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테슬라 저 끝날 거야. 뭐 이제 안 끝나. 그렇게 많이 하고 엔비디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속 가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실 유동성이에요. 네. 미국이 엄청난 돈 풀었지만 실제로 돈 집어넣은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돈이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조그만 재료만 있어도 크게 부풀려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딱 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회복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물론 회복은 하지만 거기에 유동성들이 이제 대거 이게 들어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싸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게 중국의 잠자던 유동성들이 어느 속도로 시장에 들어오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예금이 줄어드는 속도, 요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뭐 많이 얘기하는 무슨 부동산, 뭐 내수 경기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주가에 사실은 반영이 돼 있어요. 뭐 부동산 얘기하면 4년 전에 묻어놨는데 그게 아직도 그러게요. 반영이 안 됐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주가에, 부동산 기업들 주가가 다 바닥에 와 있다고.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진 않아요. 그 얘기는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파지티브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4년 동안 못 올랐다는 것들이 확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년 동안에 잠자던 것이 지금 최근 뭐 한 6개월 동안 한 30% 올랐다.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중국의 그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대보다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정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유동성이 가미가 되는 데다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미중 전쟁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줌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서 국산화를 해가지고 내수 시장을 대체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데, 이게 지금 태양광, 무슨 풍력발전, 뭐 배터리, 전기차, 이게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그 사이에 안 쳐다봤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시장의 캐파나 실력을 이거를 이제 과소평가하죠. 근데 그게 이제 주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증시에 관한 부분들은 그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중국 정부가 금년에 얘기를 한 것이 증시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중국 증시는 제가 보면 하방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할지 몰라도 주가 다시 훅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조정 후에 상승, 조정 후에 상승, 그리고 과거에 테슬라나 뭐 이제 엔비디아를 봤던 그런 현상이 금년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조정받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게 낫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